갑자기 걸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가지는 않지만 억지로 해야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가족과 친족들을 돌보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라고 말을 한 이 내용은 제가 행운 수업 부모님이 했죠.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범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각자의 어른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좁은 범위는 누구를 돌보는 게 가장 좁은 범위일까요? 어른으로서. 네.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공격적인 말 중에 하나죠. 사실은 저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진실을 말하지만 공격적으로 느끼시는 말. 그게 뭐냐면 자기 입벌이를 자기가 하지 않는 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의 특징이 독립성이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자기 몸뚱이, 중력을 자기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자꾸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막 남 탓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은 아이예요. 어른이 아닙니다. 사람 구실 못한다고 표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행운경, 축복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과 친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게 왜 으뜸 가는 행운인가?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잠재력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영역.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들의 생존을 돕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울 수 있다라는 가능의 영역은 이미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으뜸 가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표면으로는 안 좋아하는 척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 부러운 거 다 아는데 또 겉으로 보기에서 말하기에는 약간 또 막 안 좋아하는 척하고 약간 뭐 좀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 행복하게 못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재산과 재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의 위협을 돕고 구해줄 수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생존의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행복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어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재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 이미 그게 으뜸 가는 행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능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입벌이를 못해요, 지금. 그러면 가족과 친지를 돕는 게 으뜸 가는 행운이다. 이게 지금 가능의 영역에서 용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립 자체가 안 되죠. 지금 으뜸 가는 행운이 없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부터 도와야 돼요. 나를 돕고 나니까 조금 더 몸값이 올랐어요. 사회생활하고
조금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몸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몸값이 좀 올라가지고 내 가족 정도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또 어른의 역할이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이 이상의 영역은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정도만 책임을 져도 더 이상 사회적인 책임을 못 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더 몸값이 올라가지고 더 자기의 부가 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근데 팔은 항상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친족, 이왕이면 친구, 이왕이면 친한 사람들이 조금 더 삶이 편할 수 있게 돕는 마음이 먼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렇게 범위를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값에 따라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경에서 말하는 가족과 친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가능의 영역인가 불가능의 영역인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가능한 영역에서 마음이 난다면 또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점점 그 생존을 돕는 범위를 넓혀 나갈 때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어른으로서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순서가 영역의 안에 있는 의무적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몸값을 늘려서 몸값을 높인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 전략을 가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나부터 책임지고 관계라고 하는 게 똑같거든요. 어차피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리 접촉을 해봐야 서로 상처만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남 탓할 거거든요. 그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계속 죄만 뒤집어 씌워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소화 못하는 것일 뿐인데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1번 똑같죠. 내 감정을 내가 소화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게 도와줘야죠. 이렇게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